안녕하세요. 열전달 제4장 2차원 정상 상태의 열전도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의 첫 부분을 이야기했었죠. 사실은 대부분의 열전도 문제는 1차원으로 가정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차원의 해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2차원 또는 3차원의 열전도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특별하게 그 중에서도 3차원은 우리가 직접 손으로 풀기는 어려우니까 2차원의 정상 상태, 좀 그 다차원의 열전도 문제에서도 가장 간단한 그런 문제를 풀었었죠. 그걸 다루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엔 그 전반부에 아주 몇 가지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2차원 전도 해석의 문제도 사실은 1차원 전도 해석 문제랑 똑같습니다. 먼저 매체 내부에서 온도 분포에 대한 그 값을 온도 분포를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온도가 x, y 좌표에서 어떤 값을 갖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낸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그 푸리에 방정식에다가 온도 분포를 적용해서 연리속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전도 해석의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간단한 2차원 정상 상태의 열전도의 해를 구하는 해석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이것을 구하는 방법은 해석적인 방법, 수치적인 방법, 그리고 도식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에서 조건에서의 해석적인 방법을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그렇게 푸는 문제가 바로 이제 변수 분리법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x의 좌표에 의존하는 어떤 성분이 있고 y에만 의존하는 어떤 성분의 함수들의 곱으로 온도 분포가 이제 이 세타는 우리가 표준화된 온도 분포였죠.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고 이런 가정을 우리가 이 표준화된 온도 열 확산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x와 y가 이렇게 별개의 항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다시 또 풀어내면 이렇게 두 개의 미분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미분 방정식을 여기 앞에서 보셨던 이러한 표준화된 온도 분포에 대한 편미분 방정식을 두 개의 상미분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러한 변수 분리법은 우리가 그 편미분 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 미분 방정식, 이런 두 개의 상미분 방정식을 푸는 그러한 기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마치고 이제 경계 조건을 세 개를 적용을 했었죠. 오늘은 그 다음에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업 목표는 그러한 변수 분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2차원 정상 상태의 열전도의 최종 일반해를 이제 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2차원 정상 상태의 열전도 문제를 구하는 방법이 해석적인 방법이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해석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형상과 경계 조건이 아주 심플해야지, 아주 단순해야지 우리가 이런 해석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복잡한 형상 그리고 경계 조건이 조금 더 현실에 맞는 그런 좀 복잡한 경계 조건을 가질 때는 우리가 이제 수치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유한 차분법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제를 풀었던 거는 이러한 직사각형에서 우리가 그 열전도 문제를 푸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면이 요쪽에 경계와 요
바깥에 이 나머지 세 개의 경계가 모두 다 온도, 일정한 온도 조건으로 유지되고 있고 그 중에 위에 이 면만 온도가 다르고 나머지 이 세 개의 면은 온도가 다 동일한 이러한 아주 간단한 경계 조건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이러한 온도 열 확산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그 온도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T1과 T2 사이에 어떤 값을 온도가 갖게 되니까 그 값으로 T2-T1으로 우리가 온도를 표준화해서 이런 식으로 세타를 정의하면 앞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온도의 미분 방정식이 표준화된 온도 세타의 미분 방정식으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경계 조건은 각각 x = 0에서 세타가 0, 그 다음에 여기 y = 0에서도 세타가 0, 그 다음에 x가 l에서도 세타가 0, 그리고 y가 w, 요 높이일 때는 요 t2를 대입하니까 여기다가 t2를 대입하니까 1이 되는 이런 경계 조건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적용한 거는 처음에 각각 요 세 개를 먼저 적용을 해서 이 세 개 경계 조건을 적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이 일반의 그 상수를 C1, C2, C3, C4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결정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 y가 w일 때 값을 적용하면은 이러한 일반해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요 조건을 여기다가 딱 적용을 하면 y가 w를 적용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w를 적용했을 때 equal 1이 되는 이러한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유도했었고요. 결국은 요 CN을 구하는 것이 이제 이 문제를 마무리 짓는 그러한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CN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기 전에 이제 잠깐 우리가 벡터의 내적의 성질을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벡터가 U랑 V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3차원 공간에서 U1, U2, U3의 성분을 갖고 있고 V는 V1, V2, V3의 성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 벡터의 내적을 이렇게 정의했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또 표시는 이렇게 U.V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U 벡터, V 벡터 해가지고 이렇게 꺽쇠의 그 괄호로 사용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앞에 거는 앞에 꺾기를 곱하고 중앙에 있는 건 중앙 꺾기를 곱하고 마지막에 있는 건 마지막 끼리 곱해서 다 더해준다. 이게 이제 벡터의 내적이었죠. 이런 벡터의 내적은 사실은 U 벡터와 V 벡터가 있으면 이게 U 벡터와 V 벡터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수선으로 내려거어서 이 성분을 우리가 구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V 방향으로 우리가 U 벡터에 이렇게 그어가지고 크기를 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요 가로가 세타라고 하면 요거를 구하면은 요 크기 곱하기 요 코사인 세타 한 거. 그래서 요 크기와 그 다음에 요 크기의 곱으로 길이의 곱으로 값을 나눠준다. 라는 게 이제 이 우리 벡터의 내적의 성질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벡터의 내적은 결국은 이 크기와 이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크기의 코사인 세타는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려간 이렇게 수직선으로 수선을 내려간 이만큼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요 크기는 이 길이 곱하기 이 전체 요 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라는 것을 우리 일반 물리나 아니면 다른 동력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배우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벡터의 내적에 대한 그런 얘기였는데요. 이런 벡터의 내적은 사실은 그 결과가 스칼라 값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u 벡터 곱하기 v 벡터를 이렇게 내적하는 것은 결국 v 벡터와 u 벡터를 내적한 거랑 같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u 벡터를 k배한 거, 요거 k는 이제 스칼라죠, 상수. 그리고 v 벡터를 우리가 내적을 하면 u 벡터와 v 벡터의 내적에다가 곱하기 k 한 거랑 마찬가지다 라는 것도 역시 벡터의 내적에서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u 벡터가 0이라면 이거 u 벡터, u 벡터, u 벡터와 u 벡터의 내적은 0이 된다. 0, 그러니까 벡터, 크기, 벡터는 결국은 요거는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크기가 0이면 결국은 0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u 벡터가 0이 아니면 여기선 0인 경우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0이 아니면 얘는 어떻게 돼요? 벡터의 크기 곱하기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그 사이각인데 사이각의 코사인 값인데 이게 같은 벡터에 해당하는 u 벡터, u 벡터와 u 벡터 그 자신의 그거는 그 사이각이 0도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0은 1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크기에 얘는 자기의 그 벡터 u의 크기의 제곱이죠. 그렇죠? 코사인 0도는 1이니까.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u 벡터 더하기 v 벡터, w 벡터는 u 벡터 v 벡터의 내적 더하기 u 벡터 v 벡터 w 벡터의 내적을 더한 거와 같다. 이런 얘기를 역시 했었습니다. 이거는 역시 벡터의 내적에서 갖고 있는 성질이고요. 만약에 u 벡터와 v 벡터가 혹시 0이다. u 벡터와 v 벡터가 서로 다른 벡터인데 이 두 개의 내적이 0이다. 그런 것은 결국은 이 벡터 u와 v가 0이 아닐 때 다시 말해서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크기는 u 벡터의 크기 곱하기 v 벡터의 크기 절대값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얘가 u 벡터가 v 벡터가 0이 아닌 그런 벡터면은 그 절대값이 이게 0이 아니잖아요. 이게 0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0도 아니고 얘도 0도 아닌데 얘가 0이라는 것은 이게 0이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가 0이라는 거죠. 코사인 세타가 0이라는 것은 세타가 우리가 이렇게 수직인 직각인 90도를 이루는 경우가 해당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0이 아닌 u 벡터와 v 벡터의 내적이 0이다. 크기가 0이 아닌 u 벡터와 v 벡터의 내적이 0이다. 그러면 u 벡터와 v 벡터는 서로 이렇게 직교한다라고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 앞에 우리가 상수 이제 cn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저러한 성질을 좀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앞에 그 값에서는 우리가 사인 벡터와 하이퍼볼릭 사인 벡터의 이제 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함수와 함수의 곱으로 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정의한다 그러면 그 함수의 곱을 어떤 그 범위 내에서 x의 범위 내에서 두 개를 곱해서 얘를 적분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함수의 곱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f와 g 함수의 곱은 이렇게 정의됐으니까 f 곱하기 g의 dx를 이렇게 적분해 주면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얘는 f 곱하기 g 하나, g 곱하기 f 하나 똑같잖아요. 사실은 x, 만약에 f를 그냥 x라고 하고 g를 x제곱이라고 하면 x 곱하기 x제곱은 x3승이잖아요. x3승은 사실은 x제곱 곱하기 x 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교환이 된단 말이죠. 교환이 되면 이 정의에서 앞에 있는 것이 이렇게 가고 g 벡터와 f 벡터. 그래서 f 벡터와 g 벡터의 내적은 곱은 g 벡터와 f 벡터의 곱이랑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그 두 함수의 곱을 정의한다면 또 만약에 함수 f에다가 k배 해가지고
g 함수와 곱을 구한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k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kf 곱하기 g인데요. 그럼 kf g가 되고, 이거 뭐 스칼라니까 kfg가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도 뭐 이런 스칼라들은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k가 앞으로 나오고 f 곱하기 g 벡터를 적분한 거죠. 그럼 f 곱하기 g 벡터를 이렇게 적분한 걸 뭐라고 했어요? f와 g의 곱이라고 했죠. 두 함수의 곱. 그거에 k배 한 거랑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함수 kf와 g의 곱은 f와 g의 곱에 k배 한 거와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해보면요. 만약에 f가 0이면 함수 f와 f의 자기 자신의 그 곱은 어떻게 되냐? f 곱은 f 곱하기 f인데 얘가 f가 0이면 어떻게 돼요? 0 곱하기 0이잖아요. 0 곱하기 0을 그 안에 있는 걸 그냥 0을 곱해가지고 우리가 그 적분하면 그냥 0이죠. 그래서 0이면 0이다. 만약에 f가 0이 아니면 이거 f 곱하기 f는 f 제곱이 되니까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허수가 아니면은 이거 어떤 양수를 어느 구간에서 적분한다. 그럼 이제 0보다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진다. 또 f 더하기 g 함수와 h 함수의 곱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요 정의에 의해서 f 자리에다가 f 더하기 g 곱하기 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함수끼리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fh 더하기gh의 적분이 되고요. 이 적분을 이렇게 더하기로 된 적분은 각각 이렇게 개별을 적분해서 더해준 거랑 똑같죠. 이건 우리가 적분의 성질에서 나온 거죠. 그럼 얘는 뭐냐? 요 정의에 의하면 요거 함수의 곱에 의하면 f와 h의 곱이 되고요. 얘는 g와 h의 곱이 되는 거죠. 요 뒤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만족한다. 즉 만약에 두 함수 f와 g의 곱을 이렇게 적분으로 우리가 곱의 적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정의를 한다면 우리가 벡터의 내적의 성질을 모두 다 만족한다. 따라서 이거는 이 함수의 그 내적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면 결국은 함수를 벡터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함수 f와 g의 그 곱이 0이다. 이렇게 정의된 게 이 값이 0이다. 그러면 함수 f와 g는 서로 직교한다라는 성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앞에서 이제 벡터의 내적과 동일한 그런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 만약에 0이다. 그러면은 함수 f와 g는 서로 직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0이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 f와 g의 곱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함수의 일반적인 성질, 그러니까 함수를 많이 배우면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학수학이나 이런 데서 공부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함수에는 이러한 성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뭘 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앞에서 아직 개수를 못 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가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개수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값을 우리가 마지막 경계 조건에서 얻었어요. 그래서 y 대신에 w를 적용하면 이렇게 equal 1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cn의 값을 우리가 아직 요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지 못했어요. 요 cn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거죠. 요 cn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삼각함수에는 변수 x가 이렇게 존재해요. 요 x가. 그래서 얘는 이제 함수죠, 함수. 요 앞에 있는 거는. 근데 요 뒤에 있는 이 녀석은 보시는 것처럼
하이퍼블릭 사인은 보시는 것처럼 L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결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Y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 직사각형의 공간에서 요 L의 크기에 대해서 L의 만큼의 크기와 W만큼의 높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L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에요. 그 다음에 W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에요. 파이는 우리 상수잖아요. 그 다음에 N은 이제 변하는 거죠. 1부터 2까지. N도 사실은 이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N이 결정되면. 그래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이제 N이 1 넣으면 C1 sin L분의 요 N 대신에 1 넣으면 파이 X. 그 다음에 N 대신에 1 넣으면 하이퍼블릭 sin L분의 파이 W 되고요. 더하기. n이 2에 해당하는 C2 sin L분의 n에 2 넣으면 2파이 x 하이퍼블릭 사인의 L분의 2파이 w 이렇게 해가지고 3, 4 이렇게 계속 쭉 가면서 n이 되면 cn의 L분의 n파이 x 하이퍼블릭 사인의 L분의 n파이 w 그 다음에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에 대해서 또 여기서 넣고 n 플러스 2에 대해서 쭉 넣고 쭉 이렇게 가겠죠. 무한대로 가겠죠. 자, 이렇게 갈 때 우리가 이 임의의 n에 해당하는 cn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 낼 것이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잠깐 벡터의 내적을 설명드린 다음에 함수의 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함수들이 서로 직교라는 것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성질을 지금 이용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떤 성질을 이용하려고 그러냐? 바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n과 m이 서로 다르면, n과 n이 다르면 sin nx와 sin mx를 서로 곱하면, 곱을 취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파이까지. 0부터 파이까지 곱을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앞에 우리 함수의 곱의 정의에 의해서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정의예요. 0부터 파이까지 sin nx, 그 다음에 sin mx 해서 적분하면 된 거죠. 자, 그런데 sin nx, sin mx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인 알파, 사인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라는 이러한 관계식이 있었어요. 그런 관계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파 대신에 nx, 베타 대신에 mx를 넣으시면 여기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nx 더하기 mx니까 n 더하기 mx가 되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알파가 이제 nx니까 nx 빼기 mx가 돼서 n 마이너스 m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리해서 쓸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삼각함수의 공식을 여기에다가 대입해 보면요. sin nx 곱하기 sin mx는 여기서 보신 것처럼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m 플러스 mx 마이너스 코사인 m 마이너스 mx를 우리가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겠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함수의 곱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특정한 범위 내에서 적분한 값으로 우리가 함수의 곱을 정의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중에 특별하게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사인과 사인의 곱을 이렇게 코사인 빼기 코사인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은 상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은 나오고요. 코사인 m 플러스 mx를 적분하면 코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적분하면 사인이 되죠. 그래서 사인 m 플러스 mx가 되는데 앞에 요게 n 더하기 m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분모로 와서 m 플러스 m 분의 1 사인 m 플러스 mx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코사인 ax를 적분하면 a분의 1 사인 ax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기 앞에 있는 요 개수가 m 플러스 m이 분모로 와서 역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것도 이제 코사인이니까요. 사인 n-mx가 되고요. n-m이 이렇게 분모로 와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0부터 파이까지예요. 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은 그대로 있는데요. 여기 파이를 집어넣으면 n과 m은 앞에서 뭐였습니까? n은 우리가 요 C1, C2, C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n이랑 m은 우리가 그 정수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수면은 요 n 플러스 m도 정수고 n 마이너스 m도 정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파이를 곱하면 파이의 정수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인의 뭐 파이, 사인의 2파이, 사인의 3파이 여기도 뭐 마찬가지 어떤 그런 값이 되겠죠. 그럼 파이의 정수배는 이게 다 값이 0이 되죠. 마찬가지로 0을 집어넣으면 사인 0, 사인 0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또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0입니다. 0. 즉 사인 nx와 사인 mx를 이렇게 우리가 함수의 곱으로 정의하면 얘는 서로 간에 n과 m이 서로 다른 경우에 n과 m이 다른 경우에는 서로 직교한다라는 겁니다. 직교한다. 0이 되기 때문에 아하 이런 성질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파악을 한 거죠. 이 sin nx와 sin mx에서 n과 m이 서로 다르다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직교의 성질을 갖고 있다. 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만약에 n과 m이 서로 같다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죠. 그럼 sin nx, sin mx를 곱을 취하면 m이 n이랑 같으니까 sin nx, sin nx의 곱이 되죠. 그러면 요거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0부터 파이까지 결국은 sin nx 곱하기 sin nx, 그러니까 sin 제곱 nx가 되죠. 이거를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앞에서 어떻게 표현했냐?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의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즉 nx 곱하기 nx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nx 마이너스 nx니까 이 경우에는 0이 되는 거죠. 0.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정의돼서 사인 제곱의 2분의 x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환된다. 그러니까 2배각의 공식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건데 2분의 n 대신에 2분의 x 대신에 nx를 대입하면 여기다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nx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인 반각의 공식을 여기서 요걸 응용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사인 제곱 2분의 x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인데 사인 제곱 nx는 만약에 2분의 x 대신에 nx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nx가 되겠죠. 요거의 2배에 해당하는 것처럼 요게 2배에 해당하는 2nx가 됩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 사인 제곱 nx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nx를 적분한 거다. 자, 그러면 2분의 1은 앞으로 나와요. 2분의 1은 요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2분의 1은 이렇게 나오고요. 2를 적분하면 x에 대해서 적분하면 x가 되겠고요. 코사인 2nx를 적분하면 코사인 2nx를 적분하면 사인 2nx가 되고 앞에 있는 2n은 2n분의 1이 되죠. 앞에 요거랑 똑같죠. 단지 요 개수가 여기서는 n 플러스 m 또는 n-m이었는데 여기는 2n이 있으니까 2n분의 1 사인 2nx 이렇게 되죠. 0부터 파이까지. 자, 파이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파이가 돼요. 나머지 여기다가 파이를 집어넣으면 2n 파이가 되니까 얘는 사인 2n 파이. n은 정수니까 이게 0이 되죠.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0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사인 0이 돼서 또 0이죠. 그래서 처음 여기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파이만 남아요. 그래서 요거는 2분의 파이의 값을 갖게 된다. 그래서 n과 m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직교가 돼서 이렇게 우리가 곱을 정의하면 이게 0이 돼서 직교가 되고요. 만약에 n과 m이 서로 같은 경우에는
2분의 파이의 값을 갖는 이러한 관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려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요 CN을 구하려고 한다면 요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다 상수잖아요. 요건 상수. 이거 뭐 적분 하나마나 이건 결정되어 있는 값이니까 아닌데 요거에 해당하는 값을 곱해주자 이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면은 sin L분의 n 파이 x를 양변에다 다 곱해주는 거죠. 자, 보세요. 보세요. 자, 요 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위에 있는 요 식이 우리가 경계 조건을 적용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얻은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요 cn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곱해주자고요. 양변에. 그러면은 1에다가 sin L분의 n파이 x를 구하면 sin L분의 n파이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c1 sin L분의 nx 곱하기 sin 우리가 요걸 곱했죠. 그래서 sin L분의 n파이 x 그 다음에 하이퍼블릭 sin L분의 파이 w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C2자 요 두 번째 항에다가 C2에 sin L분의 2파이 x 한 다음에 우리 요걸 곱했잖아요. 요걸. 그래서 sin L분의 n파이 x 그 다음에 여기 하이퍼블릭 사인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다 곱해주는 거죠. 요 똑같은 항을. 그 다음에 n번째에는 cn 곱하기 이때는 요게 하나가 더 곱해지니까 sin L분의 n파이 x의 제곱 그 다음에 하이퍼블릭 사인의 L분의 n파이 w 그대로 있고 뒤에도 이렇게 다 곱해지겠죠. 얘가 똑같이 여기도 이제 곱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방금 전에 두 페이지에 걸쳐서 우리 그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벡터의 내적의 성질을 이용해서 함수의 그 곱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함수의 직교 성질을 우리가 알려드렸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함수의 특히 이 경우는 지금 상학함수죠. 상학함수의 직교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cn을 구할 수가 있는가? 있죠. 우리가 0부터 파이까지 이 양변을 다 적분하는 겁니다. 0부터 파이까지 양변을 다 적분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적분하면은 그 직교의 성질을 우리가 이용해서 문제를 조금 더 간단하게 풀어줄 수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립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0부터 파이까지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가 L이 있어요. L이 있으니까 요 L을 여기다 X 대신에 우리가 여기 dx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x 대신에 요거를 넣어가지고 여기가 정수배가 되게 하는 파이의 정수배가 되도록 여기다 0부터 L까지로 이렇게 적분 구간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넣어보겠다. 그럼 앞에 있는 거는 좌변에 있는 sin L분의 n파이 x를 우리가 0부터 L까지 dx로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똑같이 양변에 똑같이 우변도 이렇게 다 그 함수 적분 안으로 집어넣고 0부터 L까지 x에 대해서 적분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요거 앞에 있는 첫 번째 여기 C1이랑 곱해져 있는 여기서는 보면 sin L분의 n파이 sin L분의 죄송합니다. n파이가 아니라 sin L분의 파이 x 그 다음에 sin L분의 n파이 x 해가지고 파이 x는 똑같은데 여기 1이 곱해져 있고 여기 n이 곱해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게 만약에 다르면 0부터 파이 범위에서 자 보시는 것처럼 L로 가면 여기 파이 대신에 L로 가면요 어떻게 돼요? L로 가면 요거 0부터 L로 가면 0부터 여기 L이 밑에 곱했으니까 파이까지 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0부터 파이 얘는 0부터 n파이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얘는 요 앞에서 했던 이러한 상학함수의 직교성에 의해서 요 지금 점선으로 쳐놓은 것 때문에 이 첫 번째 항은 0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거를 우리가 적분하면 마찬가지예요.
여기 sin L분의 2파이 x가 있고 그 다음에 sin L분의 n파이 x가 있는데 요 2파이랑 n파인데 n은 2랑 다르잖아. n은 저 뒤에 있는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직교성에 있어서 요 녀석 때문에 얘는 0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 요거는 얘는 지금 x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얘는 상수야. x에 대해서 상관없는 상수라서 요 바깥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상수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거 상수라서 요 바깥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거 다 0이에요. 어디만 0이 아니냐? 요거 cn일 때는 여기 이제 sin 제곱 L분의 n파이 x였잖아요. 그 다음에 하이퍼블릭 sin L분의 n파이 w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것만 0이 안 되고 나머지 뒤에 있는 것들은 다 0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얘는 어떻게 되냐?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cn이랑 하이퍼블릭 sin L분의 n파이 w는 요거 상수고 얘도 상수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오겠죠. cn 하이퍼블릭 sin L분의 n파이 w 0부터 L까지 sin 제곱 L분의 n파이 x dx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좌변의 이 1항이랑 우변의 이 2항이 서로 완전히 문제를 적분을 풀어주면 이제 이 cn의 값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결정 지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좌변을 한번 합니다. 좌변은 어떻게 돼요? 0부터 L까지 sin L분의 n파이 x dx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사인은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죠. 마이너스 코사인 L분의 n파이 x. 그런데 앞에 있는 요거 x의 개수에 해당하는 요거는 이제 역수가 돼서 나오죠. 그래서 n파이분의 L분의 n파이가 역수가 돼서 n파이분의 L 0부터 L까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L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L을 집어넣으면 자, 여기서 요거부터 생각합시다. 요거는 이제 요 개수니까 요거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n파이분의 L이 되고요. 그러면 L을 집어넣으면 여기 L을 집어넣으면 L 지워져서 코사인 n파이 0을 집어넣으면 빼기 0을 집어넣으면 유의가 0이 되죠. 그래서 코사인 0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1이고요. 얘는 n파이가 되는데 코사인 n파이가 되는데 만약에 n이 1이면 마이너스 1 n이 2면 1 n이 3이면 마이너스 1 n이 3이면 마이너스 1이고 n이 4면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마이너스 1에 n승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1 n이 2일 때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2파이 코사인 2파이는 1이잖아요. 코사인 3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 3승 하면은 역시 마이너스 1 그래서 홀수일 때는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 n이 짝수일 때는 플러스 1 이렇게 되도록 마이너스 1에 n승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n파이분의 L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승 빼기 1 근데 여기 지금 여기 마이너스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이 되고요. n승이 n 플러스 1승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이랑 요 마이너스 1이 곱해지면 더하기 1이죠.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좌변은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정의를 이렇게 값을 정확하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변은 어떻게 되냐? cn의 하이퍼블릭 L분의 n파이 w 이건 뭐 그냥 그대로 있는 값이죠. 이거는 뭐 상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겠지만 요거는 n 값만 정해지면 그대로 그냥 상수입니다. 그 다음에 0부터 L까지 sin 제곱 L분의 n파이 x dx. 근데 앞에서 우리가 그 사인의 제곱항은 이렇게 반가 2배각의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요거는 이렇게 2분의 1 코사인 요 안에 있는 값 그래서 이 L분의 n파이 x가 아니라 L분의 2배 2n 파이 x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cn 요거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자,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을 x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x.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그대로 놔주고요.
여기서 요 1을 적분하면 2분의 1을 적분하면 2분의 x가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대로 써주시고 코사인 요 값은 뭐예요?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이죠. 사인 그래서 L분의 2파이 2m 파이 x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런데 앞에 있는 x를 제외한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요걸 제외한 요거는 역수로 가죠. 그래서 L분의 2m 파이가 되니까 2m 파이분의 L이 되겠죠. 그 역수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L을 집어넣으면 2분의 L이 되겠죠. 여기다가 L을 집어넣으면 2분의 L. 여기다가 L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L 집어넣으면 L 분모에 L이 있었으니까 L을 집어넣으면 지워져요. 그러면 2m파이가 돼요. N은 그 정수니까 sin 2m파이는 0이죠. 0. 그래서 앞에 요게 뭐가 있든 0이에요. 이건 0이 돼. 0을 집어넣으면 0이에요. 그 다음에 또 0을 집어넣으면 또 0이에요. 그렇죠? 뒤에 있는 값은 L을 집어넣든 0을 집어넣든 0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요 가로 안에 요 있는 요 값은 결국은 처음에 L을 요 2분의 X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2분의 L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요 우항에 요 2에 해당하는 요 값은 적분하면 CN의 2분의 L에 요 2분의 L에 하이퍼블릭 사인의 L분의 M 파이 W가 되는 거예요. 얘가 뭐랑 같냐? 차변을 적분해 놨던 거. 차변을 적분했다는 건 요거죠. m 파이의 L 마이너스 1에 m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CN은 결국은 나머지 얘로 이쪽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값으로 나눠주면 된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됩니까? L은 양변에 이렇게 지워지겠죠. 여기 똑같이 있으니까 L은 지워지고 2는 여기서 분자로 갈 거예요. 그래서 m 파이분의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m 파이분의 2 그리고 하이퍼볼릭 사인 L분의 m 파이 w가 분모로 가고요. 요거 마이너스 1에 m 플러스 1승 더하기 1은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cn 값은 조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어요. n일 때 n번째에 해당하는 우리 개수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했던 거는 여기에서 이 CN을 구하는 거였어요. 이 CN을 구하는 과정이 이렇게 길었습니다. 처음에 벡터의 내적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벡터의 내적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함수의 곱에 대한 그 성질을 말씀드리면서 함수의 곱은 벡터의 내적이랑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함수와 함수의 곱도 결국은 벡터의 직교와 같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삼각함수 사인에 대한 적분의 직교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CN을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CN을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런 구해놨던 요 식을 적용하면 바로 이렇게 되죠. CN 대신에 m파이의 하이퍼블릭 L분의 m파이 W 분의 마이너스 1에 이렇게 되겠죠. 자, 보시면 우리가 보시면 요 n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요거에 있는 거는 요 시그마 요 바깥으로 내보낼 수가 없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요거는 이제 n이 이렇게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값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결국은 요 진정한 상수는 파이분의 2만 상수가 되는 거예요. 파이분의 2만. 그래서 파이분의 2만 이렇게 바깥으로 나옵니다. 파이분의 2. 그리고 지금 제가 색깔을 쳐놓은 것처럼 요 나머지에 해당하는 요 빨간색에 해당하는 요 n분의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 플러스 1은 여기 이렇게 개수로 요 시그마 안에 개수로 남고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끼리 여기 하이퍼블릭 사인이 서로 비슷하죠. 근데 얘는 지금 y라는 그 변수를 품고 있어요.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하이퍼블릭 사인 L분의 m파이 w는 이렇게 분모로 가고 여기서 하이퍼블릭 사인 L분의 m파이
y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이퍼블릭은 하이퍼블릭끼리 이렇게 파란색끼리 이렇게 해줬고 요거는 그냥 요 밑에 이렇게 써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x와 y에 해당하는 이러한 함수들의 곱으로 우리 표준화된 이 온도 세타의 분포를 xy의 분포를 이렇게 x의 함수, y의 함수의 곱으로 표현했고 그 앞에 개수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위치 정보 x와 y만 우리가 파악을 하면 위치 정보 y와 x와 y 값만 우리가 딱 값들을 적용해주면 표준화된 온도를 이렇게 쭉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2차원 정상 상태의 그런 값들을 최종적으로 구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포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온도가 높은 곳에서 요 낮은 곳으로 죄송합니다. 여기 좀 선이 커서하기 때문에 좀 잘 안 되는데 요 낮은 곳으로 이렇게 요 낮은 곳으로 온도가 이러한 등원선으로 변화하면서 그 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서 최종 온도 분포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때의 세타의 분포는 결국 온도의 분포랑 같죠. 이게 표준화된 온도 분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여기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여기 이 x가 죄송합니다. x가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x의 이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온도 분포가 대칭이 되는 온도 분포가 이쪽과 이쪽이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되는 이런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우리가 온도가 이렇게 기울기가 이쪽으로 열이 흘러가지 않겠죠. 단열인 이런 대칭이기 때문에 단열인 상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t 더하기 라운드 y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t를 우리가 이퀄 제로를 만족시키는 온도 분포를 구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이 과정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게 내용으로 보면은 이 변수 분리 방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 자체가 10장이 걸렸습니다. 10장이. 그래서 좀 굉장히 긴 여정이었는데 여러분들 요거 한번 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랑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 풀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즘은 다 컴퓨터로 다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다 손으로 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때로는 컴퓨터가 없거나 그다음에 정확한 엄밀히를 구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엄밀해를 구하는 방법이었고요. 실제로는 이런 변수 분리법과 같은 그런 수학적인 방법으로 2차원 열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단순한 형상이랑 아주 간단한 경계 조건이 아주 간단하고 형상이 아주 단순할 때만 이렇게 할 수 있다. 실제로 복잡한 형상이랑 경계 조건이 조금 더 어려운 경우에는 수치적인 기법을 컴퓨터를 사용해서 풀이한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수치적인 기법에는 유한차분법, 유한요소법, 경계요소법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각각 이게 뭐 대학원 과목에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유한차분법도 여러분들 일부 다른 교과목에서 조금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세 가지 주요 우리 수치 해석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학부 수준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방법은 유한차분법입니다. 그 FDM, Finite Difference Method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수치적인 기법은 어떤 거냐 하면은 앞에 있는 우리 이 변수분리법 같은 경우는요. 연속적인 x와 y의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연속적인 어떤 임의의 x, 임의의 y에 대해서도 다 모든 점에 대해서 해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 기법에서는요. 이게 그 모든 지점에서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불연속적인 점들, 몇 개의 점들로 이렇게 쪼개서 몇 개의 위치에서의 근을 수치해를 구하는 거예요. 수치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일정한 에러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은 소수 6자리 숫자까지는 우리가 근에 다가가는 그러니까 소수 6자리까지 간다 그러면은 0이 앞에 4개가 있는 거잖아요. 0.0000001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낮은 오차를 갖는 그러니까 거의 정확한 값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기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불연속적인 점에서 온도를 계산하는 기법들이 되겠다. 수적인 기법들은. 그래서 우리가 관심의 대상의 영역을 여기가 이렇게 관심 대상 영역이라면 많은 수의 작은 영역으로 쪼갭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 네모난 이러한 점들이 있죠. 이러한 점들, 이러한 작은 영역으로 우리가 쪼개는 거예요. 요 작은 영역.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구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구간들을 무수하게 나누는 거예요. 무수하게 많은 수의 작은 영역으로 이런 영역을 분할하고 각 중심에 해당하는 기준점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세우는 거죠. 이런 기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절점, 노달 포인트 또는 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은 노달 포인트 이렇게 하면 두 마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노드라는 말을 씁니다. 이러한 기준점들의 모임을 우리가 절망 조직, 노달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 말보다는 사실은 격자, 그리드 또는 메쉬, 요거 메쉬, 우리 채처럼 생겼죠. 이렇게 아주 작은 가루를 이렇게 걸러내는 이런 채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메쉬 또는 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리드라고 이렇게 하죠. 이러한 작은 구간, 불연속적인 여러 점들을 우리가 정해놓은 다음에 그 점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에너지 보존식, 다시 말해서 온도 확산, 열 확산 방정식을 그 점에서 적용해서 거기에서 이제 방정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낸다. 그게 이제 수치해석입니다. 수치해석. 그래서 그 수치해석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조금만 더 해드리면 다음 페이지 같습니다. 자, 그래서 노드의 표시법은 사실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사장은 2차원 정상 상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2차원 문제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2차원 시스템에서 XY로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X방향, X방향, 그 다음에 Y방향으로 이렇게 쪼개는 그러한 2차원 시스템을 생각하겠다. 그래서 X방향으로의 우리의 기호를 M, Y방향으로의 기호를 N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지표로 좀 사용하고 싶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각 노드, 요 작은 노드는 이렇게 확장해 보면 요 작은 요 빨간 점선으로 표현한 요 영역을 특정 영역을 대표하는 그런 점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절점, 다시 말해서 이 노드의 온도는 요 지점의 온도라는 것은 이 빨간색 요 점선에 해당하는 빨간색 점선에 해당하는 요 구간의 평균 온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온도. 그러니까 이것이 대표하는 지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래 지점에서 요거를 우리가 M 지점이라고 한다면 N 지점이라고 한다면 그 지점에서의 온도를 요 위치를 N이라고 표시하고
이쪽은 이제 x 방향으로 m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m보다 하나 적은 m-1,n. 요쪽 점은 m 플러스 1,n. 요 위쪽 방향으로 하면 이제 y 방향으로 n이잖아요. 그래서 m보다 하나 더 큰 m 플러스 1, m, n 플러스 1 지점. 아래 방향으로 가면 m, n-1 지점. 이렇게 돼가지고 표현하는데 요 m, n 지점의 온도를 우리가 tmn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거는 바로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 점선으로 나타낸 요 지점의 평균 온도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요 부분의 평균 온도가 되겠죠. 요 지점은 뭐예요? 요 지점의 평균 온도가 요 영역의 평균 온도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좀 작은 구간으로 나누어서 전체 영역을 작은 구간으로 나누어서 몇 개의 지점이라는 요런 지점, 요렇게 요런 노드들, 요런 메시가 x 방향의 메시와 y 방향의 선들이 만나는 요 지점들의 온도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근데 이런 수치해서 해법의 정확성은 이 노드의 개수를 몇 개를 생각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드의 개수에 따라서 잘게 나눌 것인지 아니면 듬성듬성 나눌 것인지에 따라서 그 정확도가 달라지는데, 노드의 개수가 증가하면 수치의 정확도는 굉장히 향상이 됩니다. 다만 많은 지점에서 우리가 방정식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될까요? 그 방정식을 많이 다뤄야 되니까 계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1단계는 이 온도가 알려지지 않은 지금 mn 지점에서 이 개별 노드점에서 적절한 선형화된 보존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미분 방정식, 특히 편미분 방정식 형태였잖아요. 근데 이런 편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아닌 선형화된 방정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거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점들이 몇 개가 있냐면 n개의 점들로 나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n개의 노드를 사용한다면 그 각각의 점에서 보존 방정식이 하나씩 만들어져서 n개의 보존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어 한 것은 뭐였어요? 그 지점에서의 온도였죠. 그래서 그 n개의 미지의 온도를 구하기 위해서 n개의 방정식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 2원 1차 연립 방정식을 만들려면 2원, 두 개 모르는 거에 미지수의 그를 구하려고 하면 두 개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 거였죠. 그런 것처럼 n개의 지점에서의 온도, 다시 말해서 n개의 미지의 온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각각의 n개의 점에서 방정식을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구해 가지고 우리가 한다. 그럼 그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걸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n개의 방정식을 우리가 연립 방정식으로 취급해서 수치적인 풀이법으로, 이제 수치적인 풀이법은 여러 가지 풀이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립 방정식들을 푸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열 전달 수업이 그런 수치해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뭐 수치 해석과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 이런 교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아주 간단한 맛배기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치 해석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선형대수학이라는 수학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형대수학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법을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그런 경우에는 뭐 굳이 선형대수학의 지식이 없어도 여러분들이랑 지금 제가 이번 시간에 얘기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풀이 과정을 한번 밟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요, 원래는 전체 영역에서, 임의의 영역에서 이러한 그 방정식이 성립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선형화할 것이냐. 선형화한다는 말은 이 미분을 우리가 없애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없애서 얘기하겠다. 자, 그러면은 m, n, 다시 말해서 요 지점에서 우리가 요 x 방향으로의 요거를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x 방향으로의 미분은 결국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라운드 x의 제곱의 라운드 제곱 t는 m, n의 위치에서는 요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t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x의 라운드 t를 우리가 조금 더 간략하게 써준 게 요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1차 미분을 한 번 더 x방향으로 미분한 겁니다. 즉 이쪽 방향으로 x방향으로 1차 미분을 한 거를 다시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해 준 것이 요 항의 의미가 되겠죠. 수학적인 의미. m, n에서.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는 말이죠. 이 m 방향으로 요 m에서 m-1, m 플러스 1 방향 이런 식으로 x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 x 방향의 변화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함수가 있으면 사실은 여기에 m이 있고 여기에 m 플러스 1이 있으면 요 지점에서의 우리가 m에서의 미분값은 사실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런 접선이에요, 접선. 이거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좀 미안합니다만, 이게 잠시만요. 다시 한번 조금 더 예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커서라서 잘 안 그려지는데요. 자, 이렇게 접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요 지점의 요 간격이, 이게 간격을 아주 잘게 잘랐단 말이에요. 잘게 자르면은 여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여기 이렇게 쭉 내려가가지고 얘를 이렇게 하는 거죠. 요 지점과 요 지점을 이렇게 잇는 거예요. 요 두 지점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요 지점에 우리 미분값을 계산해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점점 더 이쪽으로 가까워지면, 즉 요 간격이 점점 작아질수록 원래 진짜 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1차 미분에 해당하는 요 값에 점점 더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1차 미분의 기울기 값이에요. 변화량이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면은 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를 우리가 델타 x만큼 변화할 때 요 지점에서의 우리가 미분값이 필요한 거잖아요. 1차 미분값이 위에서. 그러면 요 위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위의 값은 얘는 요 지점과 요 지점 사이의 값을 이용해 가지고 요 지점과 요 지점의 값을 이용해 가지고 요 중앙에 있는 요 m 위치에서의 1차 미분값들을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m 플러스 2분의 1, n에서의 1차 미분값 빼기 요거는 이제 기울기니까요. 델타 x분의 요거의 변화량, 요거의 변화량이니까 요거의 변화량을 요 위치와 요 위치에서의 우리 변화량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m-2분의 1, m 플러스 2분의 1은 요 위치, 그 다음에 m-2분의 1은 요 위치, n에서의 1차 미분값들을 이렇게 빼주면 요 지금 말씀드린 요 2차 미분항을 이렇게 풀어서 나타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 값의 x 방향에 대한 변화량을 보시는 것처럼 델타 x분의 요 값의 m 플러스 2분의 1에서 m 플러스 2분의 1에서 m-2분의 1 위치의 값을 빼가지고 이렇게 선형화해서 표현이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아직도 요 분자에는 요 값과 그 다음에 요 값이 아직도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여기서도 아직 1차 미분이 남아있거든요. 자, m 플러스 2분의 1 위치. 다시 말해서 여기서 보시면 m 플러스 2분의 1 위치에 해당하는 요 지점에서의
온도의 1차 미분이 필요한 거예요. X방향으로.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m 플러스 1과 m에서의 온도 값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 1차 미분을 근사할 수 있는 거죠. 앞에서 했던 거랑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 이퀄이 아니라 근사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이게 정확한 값은 아닌데 요 간격이 줄어들면 원래의 그 미분값이랑 비슷해진다라는 그런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틸다. 이거 이렇게 가정할 수 있다. 어떻게? 델타 x만큼 변할 때 m 플러스 1에서의 온도값과 m에서의 온도값의 차이를 델타 x로 나누면 요거 이렇게 1차 미분값을 우리가 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요 미분을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델타 x라는 값은 정해진 값이잖아요. 이건 델타 x는 우리가 델타 x의 값을 정해가지고 그 크기로 자른 거예요. 얘는 정해진 상수야. 그리고 얘는 우리가 지금 값은 모르지만 이 값은 모르고 있지만 결국은 온도의 차이 값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1차 미분을 결국은 이렇게 온도의 차이 빼기 델타 x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미분 기호가 사라졌죠. 특히 편미분 기호가 사라졌죠. 그리고 이렇게 온도의 차이값만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선형화했다라고 합니다. 선형화했다. 리니어라이제이션 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요거였고요. 그럼 요 뒤에 있는 값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n-2분의 1 위치에서의 온도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지점에서의 온도와 요 지점에서의 온도 차이 나누기 요 두 지점의 길이 델타 x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사하겠다. 틸다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는 델타 x tm, n 빼기 m-1, n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고 얘를 여기서 요 앞에 있는 요거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요거 지금 요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t m, n에서의 이 온도의 2차 편미분 값을 자 델타 x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요 값 대신에 요걸 집어넣는 거죠. 델타 x분의 t m 플러스 1, n 빼기 t m, n 이렇게 되고요. 빼기 요거 델타 x분의 t m, n 빼기 t m-1, n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그럼 뒤에서 요 값을 어떻게 또 더 정의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m, n 위치에서 x에 대한 2차 편미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델타 x는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표현이 됐었잖아요. 요걸 보면 델타 x분의 1이잖아요. 요거 델타 x분의 1, 델타 x분의 1 그대로 놔두고 요거는 이렇게 요 가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분수의 빼기 분수를 다시 또 나눈 거니까 요거를 조금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렇게 써놓고 보면 요거 델타 x분의 1, 그 다음에 델타 x 이렇게 분모가 있으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델타 x 제곱분의 tm 플러스 1, n 빼기 tm-1 이렇게 표현되죠. 요건 그대로 써주면 되죠. 요 두 개는 그대로 여기 써줬습니다. 그 다음에 빼기 델타 x의 제곱 tm, n 빼기 tm-1, 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요거랑 요거는 같아요. 서로. 여기 마이너스도 있고 여기 마이너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nm이 되고 분모가 서로 지금 델타 x 제곱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델타 x 제곱으로 같게 써주고 마이너스 tm, n이 몇 개 있다? 하나, 두 개. 그래서 마이너스 2 tm, n 이렇게 되고요. tm 플러스 1, n 그대로 써주시고요. 뒤에 마이너스는 여기에서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tm,
m-1,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요거입니다. 요 지점에서 x 방향으로의 온도의 2차 편미분 값은 m 플러스 1, n 다시 말해 요 지점에서의 온도 m-1, n 이 지점에서 온도를 더하고 m, n 이 지점에서의 온도를 2배에서 빼주고 그것을 델타 x 제곱으로 나눠주면 이 지점에서의 요 중앙값 우리가 관심 있는 이 지점에서의 온도의 2차 편미분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 편미분 요 관계식들이 이렇게 틸다, 유사하다, 가정한 거죠. 그러니까 유사한 식으로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냥 더하기 빼기로 표현됐어요. 이렇게 더하기 빼기로 표현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표현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선형화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선형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앞에 그래서 우리가 선형화된 방정식을 구한다고 했죠? 선형화 시켰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요 지점에서 요 y 방향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냐? y 방향으로 2차 도함수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동일한 방식으로 가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앞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이 경우에는 이 지점의 온도 그래서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요 지점의 온도 m, n-1 빼기 요 지점의 온도의 2배 m, n 곱하기 2 해서 나누기 이때는 요게 이제 델타 y로 해야겠죠. 델타 y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건 뭐예요? 델타 x 제곱분의 델타 x랍니다. 죄송합니다.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t 더하기 라운드 y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t 이퀄 제로라는 이러한 편미분 방정식을 풀려고 했는데 요거는 이렇게 되고요. 요 뒤에 거는 이렇게 돼서 이퀄 0을 만족시키는 이러한 선형화된 방정식을 어디서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요 지점에서 m, n 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해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보시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델타 x의 제곱, 델타 y의 제곱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x 방향이랑 y 방향의 격자의 크기가 같다면 델타 x랑 델타 y의 크기가 같다면 분모와 분자가 아니라 이쪽에 분수의 분모랑 이 두 번째 분수의 분모가 서로 값이 같아지죠. 그러면 양변에다 똑같이 델타 x의 제곱을 곱해줄 수가 있잖아요. 델타 x 제곱을 곱해주면은 얘는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는 0에다가 델타 x 제곱을 곱해주니까 이건 그냥 계속 0이 되겠죠. 그럼 남는 건 뭐예요? 분자는 tm 플러스 m 플러스 1, n 그 다음에 t m-1, n 마이너스 2 t의 m, n 이렇게 되겠죠. 앞에 있는 요 분수에서는 요 뒤에 있는 거에서는 뭐예요? tm, m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tm, n-1 빼기 2 곱하기 t의 m, n 이렇게 되겠죠. 이퀄 0이 되는데 요거랑 요거는 서로 같은 값이에요. 요거랑 요거 같은 값. 그렇죠? m, n에서의 온도죠. 그래서 얘랑은 서로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m 플러스 1, n 더하기 m-1, n 더하기 요거 m, n 플러스 1 더하기 m, n-1에서의 온도 요거를 각각 4개의 온도 더하기 요거 m, n에서의 온도의 몇 배?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2배니까 마이너스 4배죠. 마이너스 4 곱하기 t의 m, n 이렇게 해가지고 더해주면 값이 얼마다? 0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요. 요 식을 여러분들 요 식을 만약에 요 델타 x와 델타 y 다시 말해서 요 크기와 요 크기가 서로 같다면 죄송합니다. 커서가 좀 자연스럽게 잘 안 움직여지는데요. 자,
자, 요 크기와 그다음에 요 크기가 서로 같다면 델타 x와 델타 y가 서로 같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 값, 이 값, 이 값, 이 값을 쓰면 뭡니까? 요 m,n을 기점으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요거 요 지점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 지점의 온도를 다 더한 다음에 이 지점의 온도 곱하기 4 해서 빼주면 이퀄 0으로 요게 이퀄 0이 되는 요 방정식이 요 밑에 이러한 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아주 써보면 또 아주 간단한 식으로 또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마무리해 보면요. 앞 페이지의 마지막 식이 이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했던 식이 뭐라고요? 요걸 구하고 싶었던 거야. 요 지점의 온도. 요 뒤에, 요 옆에 있는 값은 우리가 이미 안다고 생각해보고 하면 얘가 여기로 넘어오면 되겠죠. 여기로 넘어오면. 그러면 4tm이 돼요. 4tm,n. m,n에서의 온도 곱하기 4. 이렇게 되죠. 그럼 나누기 4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m,n에서의 여기서의 온도는 요 4개의 점의 지점에서의 온도를 다 더해서 나누기 4한 거랑 같다라는 거죠. 이러한 아주 예쁜 관계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관계식을 요게 m,n 요 한 지점에서만 우리가 식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값들이 한꺼번에 다 풀어야 될 값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연립방정식 형태로 풀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개별의 요 각각의 n개의 우리 요 격자의 모든 지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방정식을 각각 다 세워놓고 그 n개의 지점에서 n개의 이러한 방정식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개별 온도들을 우리가 다 구해내겠다. 물론 이게 연립방정식의 개수가, 다시 말해서 이 포인트의 개수가 너무너무 많아지면 사람이 직접 다 못 풀죠. 누가 풉니까? 컴퓨터가 풀어줄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이런 유한처분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컴퓨터가 푸는 거다. 다만 우리가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 마지막 관계식의 우리 물리적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다뤘던 거는 뭐예요? 요러한 방정식을 다뤘던 겁니다. 요러한 방정식을. 이건 뭐였습니까? 2차원 정상 상태였고요. 매질 내부에서 열 발생률이 없었고 일정한 열 전도도, 다시 말해서 열 전도 개수가 일정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방정식이었죠. 이거를 유한차분법으로 전개하면 어느 지점에서 m,n에서의 지점에서의 온도는 인접한 4개의 온도, 가장 인접한 4개의 지점에서의 온도의 평균값에 해당한다. 언제? 델타 x와 델타 y가 같을 때. 만약에 델타 x와 델타 y가 같지 않으면 앞에 조금 더 일반화된 그런 식을 쓰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델타 x와 델타 y까지 같다. 그러면은 요 지점에서의 온도는 요 주변에 있는 인접한 4개의 지점의 온도의 평균값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요 방정식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선형화된 방정식을 모든 포인트에서 n개의 포인트에서 우리가 구해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방정식들을 열방정식으로 취급해서 문제를 푼다. 누가? 우리는 아니고요. 컴퓨터가 그렇게 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었던 변수 분리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그 뒤에 추가적인 마지막 CN에 해당하는 그 개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함수의 직교성이라는 것을 이용한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CN을 구하는 과정을 꽤 길게 설명을 했죠. 그렇게 CN을 갖고 표현을 하면 우리가 아주 간단하진 않죠. 사실은 이게 보여지는 수식이
간단하진 않지만 그렇게 삼각함수와 하이퍼볼릭 사인 함수로 우리가 표현되는 그러한 온도 분포를 구할 수 있었다. 표준화된 온도 분포를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그러한 그 편미분 방정식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단순한 형태와 간단한 경계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풀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형상이 복잡하거나 경계 조건이 단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치적인 기법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이제 유한차분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유한차분법으로 우리가 전개를 하면 아주 간단한 경우에는 델타 X와 델타 Y 값이 같고 2차원 정상 상태이고 매질에서 열 발생률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특정 지점에서의 온도는 그 인접한 4개의 노드에서의 온도 값의 평균 값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관계식을 구할 수 있었고, 그러한 관계식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각각의 노드 포인트에 대해서 구해가지고 연립 방정식을 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자, 긴 이야기였고요. 여러분들 이로써 이제 4장을 마치게 됐는데요. 조금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들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부분들은 앞부분 되돌아가셔서 공부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